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11월 5일 본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MTA 근로자들이 어제 근로자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공사가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경찰이 퀸즈에서 우버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려 시도한 여성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오늘 플러싱 소재 데이케어를 방문하고 다가오는 11월 5일에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론김 의원은 18일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과 존 리우 주 상원 의원, 닐리 로직 주 하원 의원, 그레이스 이 주 하원 의원, 린다이 뉴욕 시의원 등과 플러싱 소재 원스톱 데이케어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본선거에서 실선에 도전하는 론김 의원과 닐리 로직 의원의 한인 어르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맹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론김과 닐리 로직 의원을 치하하고 주의회에서 계속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론김 의원은 11월 5일에 실시되는 본선거는 대통령부터 지역 정치인까지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괜히 한국, 괜히 대만, 괜히 중국하고 시비 걸리고 몇마다 컨플릭트만 생기는 반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인 사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밑에부터 위에까지 우리 민주당 파티를 열심히 찍어주세요. 뉴욕주 하원 25선거구를 대표하고 있는 로직 의원은 공공안전, 아시안 혐오 범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I've been working hard every single day to represen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ether it's pushing back on bad policies in Albany or delivering resources back to our schools. I'm the only candidate endorsed by all of law enforcement, and so I'd really like another 2 years to go back to Albany and keep doing that work. 론김 의원은 11월 선거에서 중국계 공화당 후보와 닐리 로직 의원은 한국계 공화당 후보와 맞붙습니다. 본선거는 11월 5일에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근로자들이 어제 오전 브루클린에서 열린 시위에서 근로자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는 어제 오전 브루클린 이스턴 파크웨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64세 MTA 직원 마일앤 플럭이 칼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일 만으로 플럭은 지난 8일 유티카 애비뉴역에서 칼에 가슴과 복부, 다리를 7차례 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27세 조나단 다바로스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플럭의 사고는 MTA 근로자들이 겪는 수많은 폭력 사건 중 하나라며 무려 31명의 직원이 지난 3년 동안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또한 노숙자, 정신건강, 모임 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도 MTA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차드 데이비스 TW 로컬 100의 회장은 더 많은 경찰 인력 투입과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NIU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89%의 전철 노동자가 2020년, 2023년 기간 동안 모욕이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월간 이어진 그랜드 센트럴역 공사가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용객들은 그랜드 센트럴역 공사로 인해 좁은 통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5억 달러가 투입된 이번 공사로 11개의 새로운 계단과 8개의 에스컬레이터, 감시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MTA 건설개발부 부국장은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용객들의 원활한 환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한정된 공간과 계단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심각한 정체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퀸즈에서 우버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강탈한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17일 오후 11시 20분경 퀸즈의 벨로즈 86번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2세 우버 운전기사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를 세웠고 이때 정체 모를 여성이 차에 침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용의자 여성은 차 앞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공격한 후 피해자를 깨물어 그를 차 밖으로 밀어냅니다. 경찰은 용의자 여성은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나 웨스트바운스 86번 애비뉴를 배회하다 여러 대의 주차된 차와 나무를 들이박으며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를 버리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OPT에 180파운드의 여성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5 애비뉴 거리를 보행자 중심 도시로 만드는 보행자 확장 계획 상세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퓨처 오브 피프스 파트너십은 뉴욕시 보행자 도로를 넓혀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세계적 도시 리디자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를 축소하고 인도를 46%까지 확장함으로써 자동차 도로를 기존 5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인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확장된 인도엔 나무와 조명 등을 설치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런던의 옥스포드 스트리트처럼 역사적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현재 5 애비뉴엔 70%의 사람들이 보행자지만 절반의 공간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휴 기간 땐 2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몰리고 시간당 4천 명의 사람이 운집해서 인도가 매우 복잡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도시 리디자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5 애비뉴는 현재 100피트 넓이의 5차선 도로, 23피트 인도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바뀔 디자인에서는 각각의 인도를 33.5피트 넓이로 약 2배가량 확장시켜 각 사이드에 25피트 넓이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8.5피트 넓이의 공간엔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엔 3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8년 시작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록펠러 센터 아이스링크장, 브라이언트 파크의 윈터빌리지 개장 등 본격적인 할리데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록펠러 센터가 할리데이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 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합니다. 60분 티켓 기준 6세 이상은 21달러, 5세 이하는 11달러로 스케이트와 대여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보호자들은 속도를 내지 않는 한에서 본인의 스케이트화를 가져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록펠러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윈터 빌리지를 개장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할리데이 마켓과 아이스링크, 푸드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마켓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윈터빌리지 아이스링크장은 17,000피트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링크장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주말과 연휴 12월엔 자정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윈터빌리지는 내년 3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이 최첨단 공항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뉴욕 공항도 내년부터 대대적 보수 공사에 돌입합니다. 뉴욕 뉴저지 포트 오소리티는 지난 1월 뉴욕 공항의 A터미널 재개발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공항 평가에서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며 내년부터는 노후된 B터미널도 A터미널 수준의 최신 공항으로 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 오소리티는 A터미널 보수에는 27억 달러가 투입됐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B터미널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2, 3년간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뉴욕공항은 97년 전 개장한 공항으로 지난 1973년 일부 터미널이 추가로 신설됐으나 이미 52년이 지난 만큼 규모는 크지만 시설은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포트 오소리티는 승객 친화적 터미널 시설은 물론 에어트레인 등 열차와의 연계, 주차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트 오소리티는 그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190억 달러를 투입, 보수 공사를 한 데 이어 한때 제3세계 국가의 공항이라고 불릴 만큼 낙후됐던 라가디아 공항도 80억 달러를 투입, 최첨단 공항으로 변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공항도 A터미널에 이어 B터미널 보수 공사가 끝나면 명실공히 뉴욕 뉴저지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공항은 뉴욕 지역 3개 공항 중 존 F 케네디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항으로 터미널 3개, 활주로 3개, 게이트가 110개에 달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스라이팅에 지쳤다.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동 사태가 발생한 날을 사랑의 날이라고 불렀다. 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공적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데 대해 브레이크가 없는 트럼프를 상상해보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트럼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공격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트럼프와 달리 새로운 미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문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은 중산층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의 바가지 가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폐기했다며 나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흑인 남성 유권자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 출연, 흑인들의 과거 아픔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자 트럼프 측은 2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가톨릭 자선 행사에 참석,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모면한 것은 신의 섭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가톨릭계 자선 행사인 알스미스 연례 만찬에 참석, 지난 7월 버틀러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고 그것이 행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 일인가 나는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신성한 은혜에 의해 엄청난 축복을 받은 데 대해 매우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만찬에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대선이 있는 해에 가톨릭계 연례 만찬에는 항상 양당 후보들이 참석해왔다며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84년 민주당 대선 후보 윌터 먼데일이 이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거에서 50개 주 중 49개 주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최근 급격하게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언급하며 아담스 시장이 연설을 빨리 마치라고 한다며 친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해리스 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만찬을 통해 분열을 뛰어넘어 공감대를 넓혀나가 트럼프가 가톨릭 신자들을 조롱하는 것은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를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됩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NHTSA의 이번 수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저시정 상태에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충돌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겁니다. 수사관들은 17일 완전한 자기운전이 도로 과시성 감소 조건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에 기여하는 상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0만 대의 테슬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테슬라는 18일 아침 이 시스템이 스스로 운전할 수 없으며 인간 운전자가 항상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가계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같은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어제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무역 적자가 완화될 것이라는 트럼프 주장과 달리 반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멕시코 생산 자동차의 최대 2000%, 모든 수입품의 20% 보편 관세 부과 등을 공약했고 관세가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관세 부과는 강달러로 이어져 미국 상품의 가격이 치솟음으로써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출이 줄어들게 되며 미국 제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무역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발, 결국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관세율이 적용되면 물가 상승 효과가 2.88%에 달하고 무역 파트너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생활비가 3에서 4%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어제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관세는 물가 상승을 초래, 미국 가정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방이나 경쟁국 모두에게 고액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게도 단순한 거래 파트너로 간주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자영업자연합이 조사한 지난 9월 기준 경제 낙관지수는 91.5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한 반면 불확실성 지수는 103으로 11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은 대선 이후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지출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재고 증가를 보고한 자영업자가 2020년 6월 이후 가장 적었고 최근 6개월간의 자본 지출도 감소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사업장에 빈자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감소했으며 이는 그만큼 신규 채용이 있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또 응답자의 23%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특히 원가 상승과 노동비용, 즉 임금 상승이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자영업자들은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재고 확보나 신규 투자를 극히꺼리는 등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17일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 7월 살해당한 이스마일 하니야의 뒤를 이어 하마스 수장인 정치국장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매슈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한때 성소수자 장병의 커밍아웃을 금지한 정책에 따라 강제로 제대해야 했던 예비역 824명에게 명예제대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한 달 동안 소매상 매출이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경제에서 소매상 매출은 개인 및 가계 소비 지출 총액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일본 니케이그룹의 니케이 리서치가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00대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1위, 태국과 인도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애플, 4위는 소니, 5위는 나이키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디즈니가 줄 설 필요 없이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번개라인 프리미어 패스를 출시합니다. 입장권과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최고가는 약 480달러에 달합니다. 차 가격 및 오토론 이자율이 고공행진으로 오르자 대형 생활용품 체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웹사이트를 통한 자동차 구매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코스트코 회원은 차량 구매 시 딜러와 협상 없이 확정된 특별 할인가로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팝밴드 원디렉션의 전 멤버 리암 페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 호텔에서 16일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술과 약물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2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